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지수 자체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별주 위주로 또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테마주 위주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 공략해야 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방송 공략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시장에서 좀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라는 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4월 초에는 이구산업이라는 구리 관련주 공략드리고 38%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4월 초부터 이렇게 38%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 4월 말쯤에는 퓨런티어, 자율주행 쪽을 집중 공략 드리면서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각각 27.5%, 31%대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이 테슬라 이슈와 함께 자율주행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반도체주, 제약바이오주를 공략 드리면서 꾸준하게 매주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안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공략 드렸는데 12.3% 굉장히 단기간 안에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요. 3월 중에 공략 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4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수익 나는 종목들 공략 드렸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구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 방송에서 공략 드렸던 구리 관련주죠. 구리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초에 공략 드리고 꾸준하게 주가 우상향 그리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략 드렸던 시점이 워낙에 저점이라서 아직도 그 주가 부근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38.5%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구리 관련주, 그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구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짚어드렸습니다. 4월 초에 공략드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공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쪽을 이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방송에서 공략 드렸는데요. 자율주행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로는 테슬라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에서 이 자율주행을 꾸준하게 집중할 것이고 내년 초에는 신차를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자율주행을 좀 부각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이슈와 함께 자율주행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슬라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안에서도 퓨런티어를 공략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바로 4월 말쯤 이 시점에서 공략을 드렸고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바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27.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주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여러분들께 미리 공략 드렸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공략 드렸던 종목이죠. 저희가 이렇게 한 가지 테마를 집중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당시에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8월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상승과 함께 이 2차 전지주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3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4월 중순쯤에 공략드리고 이 차량용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GM과 협력하고 있는 이 기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주가가 바로 급등을 보이면서 30%대 상승률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은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공략 드렸는데요.
이 이오테크닉스도 4월 말쯤에 공략을 드렸습니다. 4월 말에 공략 드리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12.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께 매주 꾸준하게 반도체를 집중 공략해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자율주행,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으로 다른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드렸죠. 그 안에서 최근 반도체주 수익으로는 이오테크닉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이오테크닉스 현재 12%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주로 공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이 종목을 기술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드렸고요. 차트적인 분석도 생방송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략 드렸던 시점 이후로 지금 무려 63.5%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저희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공략 드렸습니다.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한 큰 삼각수렴 중인데 이 삼각수렴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공략 이후로 60%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공략 드리면서 수익 가져갔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관련주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은 굉장히 오랜만에 공략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인공지능 쪽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죠.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규 AI 모델을 훈련 중이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이렇게 3파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신규 AI를 발표하게 된다면 다시금 챗 GPT가 공개됐을 때처럼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인공지능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이슈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증시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2024 바이오 USA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6월 달 일정이 남아있는 데다가 ASCO라고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있는데 6월 달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은 이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이슈가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를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0.33% 하락하면서 2,73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872포인트.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금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테마들 보시면 오늘은 특히나 미용기기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클래시스가 현재 19%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APR도 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관 업체들 하이스틸과 넥스틸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테마들 위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선별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트렌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이슈는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또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호실적과 글로벌 신작 출시로 인해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장기간 주가 하락이 이어졌던 주요 게임주들이 최근 반등을 시작하면서 바닥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요 게임주들은 올해도 약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장기간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가운데 종목 순환매에 따른 수급 유입과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한 달 사이 10%에서 20%대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제 게임주들의 관건은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라고 합니다. 흥행에 성공한다면 실적과 주가 모두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장기적인 주가 부진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작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 전일 장중 최고 26만 5,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조금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죠. 크래프톤이 보유한 강력한 IP인 배틀그라운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게임 트렌드를 감안하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점 대비했을 때 약 14%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크래프톤은 우려를 키웠었지만 4월 중순 이후로 다시 반등을 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한 모습입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브시스터즈 살펴보시면요. 최근 실적 발표 흑자 전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이 595억 원, 영업이익이 81억 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 소식을 밝혔고요. 해당 소식 반영으로 어제 전일장에서는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바닥 부근에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신작의 흥행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렌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이슈는 전선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 전선 업종 자체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전선 제조의 핵심 원자재의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영향으로 전선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선 관련주의 오름세는 최근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인공지능 수요 확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선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리 선물 3개월물 가격은 톤당 장중 1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전기차,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러한 산업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 전선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6%대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다시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I 메탈도 5.2%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은 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주들 장 초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오늘 장 들어서는 조금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 이러한 시장에서 공략해야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인공지능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애플에서 인공지능 휴대폰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내달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장착한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AI와 관련한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공개되는 아이폰 16에는 애플의 생성형 AI 기반의 차세대 OS가 탑재된다고 하고요. 음성 비서 시리와 사진 메시지 기능 등도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애플이 AI 기능을 담은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애플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달라졌는데요. 최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공개될 첫 사상 AI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약 80%가 애플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역시나 애플에서 앞으로 하반기 AI 아이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LG 이노텍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용 FPCB를 납품하는 BH도 최근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인공지능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 관련주라기보다는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애플이 앞으로 인공지능 휴대폰을 출시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도 확산이 될 것이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보다는 인공지능 직접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시장 경쟁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생성형 AI를 개발 중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AI 비서 시장 선점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오피스 전 제품에 인공지능을 적용시켰고 구글도 생성형 AI 명칭을 제미나이로 통합해서 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자료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오피스 제품으로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MS는 지난해 MS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AI 비서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11월 기업용 버전을 정식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부조종사를 의미하며 일상에서 통용되는 자연어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용자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만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라는 자체 챗 GPT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영상과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GPT-4 성능을 뛰어넘는 평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공지능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챗 GPT 출시로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가장 최근 출시된 GPT-4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이 결과를 내는 AI 모델입니다. 오픈 AI는 이르면 오는 여름쯤 챗 GPT의 다음 버전인 GPT-5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달 안으로 챗 GPT 기반 자체 검색 엔진까지 발표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오픈 AI에서 앞으로 GPT-5 새로운 신규 모델을 출시하게 된다면 다시금 챗 GPT가 출시됐을 때처럼 인공지능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집중해서 공략할 곳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선두주자인 오픈 AI, 구글과 이런 3파전에 대비해서 새로운 AI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훈련 중인 AI 모델의 시제품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출시했던 미니보다도 130배가 많은 약 5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개 변수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품이 출시될 경우 전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의 GPT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각각 오픈 AI와 구글, 최신형 AI 모델인 챗 GPT-4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현재 준비 중인 시제품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를 갖춘 대규모 서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별도의 데이터까지도 따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경쟁에 나섰고 오픈 AI와 구글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된 수준의 GPT를 계속해서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그 안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해서 공략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직접적인 수혜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관련주 조금 주가 조정이 와서 공략하고 싶었다 하신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MS 코파일럿 한국어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기업, 개인들도 한글로 편하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코파일럿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부조종사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파일럿이 적용된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코파일럿 마이크로 365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언어로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한국어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한국어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이 업무에 자주 쓰이는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 탑재된 코파일럿을 활용하게 된다면 요약과 번역, 정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코파일럿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간의 거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회의 녹취록을 따로 정리,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따로 정리도 해준다고 합니다. 또 구성원 간에 주고받은 워드와 엑셀, PPT 파일들을 이 코파일럿이 직접 분석을 해서 원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뽑아주기도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 PPT나 엑셀, 워드 같은 프로그램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PPT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하고요. 엑셀도 따로 엑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로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대부분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AI를 채택하지 않으면 기업 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자체 AI를 출시하고 있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중에서도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 있는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곤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관련주 안에서도 상승 여력이 큰 종목 함께 하고 싶었다 하신다면 오늘 저희가 공략드리고 있는 첫 번째 인공지능 관련 기업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적용된 가상 O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목하실 만한 점이 삼성전자와 카카오, SKT 같은 국내 대기업들을 모두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사업의 국내 점유율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가장 연관이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가상 OS 솔루션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0%가량 증가해서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은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기업으로 분류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으로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확대하고 새로운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4월부터는 이 자사 모든 제품에 AI를 탑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자사에서 이 AI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MS 생성형 코파일럿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 있는 기업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 테마주 위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테마주 안에서도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의 마이크로소프트 소식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서 삼성전자와 카카오, SKT 같은 국내 대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에는 삼성 SDS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의 수주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대형 고객들에 대한 계약 성공을 기반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 상승을 보일 때 오늘 기업도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테마가 5월부터 6월, 7월까지 상승을 나타내게 된다면 역시나 가장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AI 관련 기업 공략 드리고 있는데요. AI 안에서도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 있는 기업 집중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좀 시장에서 소외받아서 주목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인공지능 관련 기업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플에서 인공지능 아이폰을 발표하겠다라고 신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아이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방향성도 달라졌는데요. 이 애플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아이폰을 출시하게 된다면 역시나 그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인공지능 아이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주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국내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정리해 드렸죠. 대표적으로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신규 AI 모델을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오픈 AI와 구글
이 기업들과 3파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롭게 인공지능을 출시하게 된다면 챗GPT가 시장에서 처음 출시가 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것처럼 다시금 그때처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공지능 관련주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하게 인공지능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파일럿이라는 챗 GPT를 신규 버전 라이선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또 주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S, 삼성전자까지 꾸준하게 많은 국내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공지능 관련 기업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 궁금하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하시고 인공지능 관련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략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조금만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3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두 번째 공략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만나보기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매주 두 가지 공략주씩 공략 드리면서 꾸준하게 20%에서 30%대의 수익률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구산업이 38.5%,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퓨런티어로 27.5%,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31%.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공략 드렸던 게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최근에는 반도체보다는 다른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2.3%,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로 6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공략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4월 한 달 동안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지금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안에서도 테슬라 이슈를 언급드리면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략드렸던 시점 이후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내면서 27.5%대 상승률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 당시 방송에서 퓨런티어를 공략 드리면서 테슬라를 위주로 언급을 드렸는데 테슬라 주가도 이날 이후로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퓨런티어를 공략 드렸는데요. 27.5%라는 상승률 굉장히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신규 상장한 종목, 그리고 기술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3월 중순쯤에 공략을 드렸는데 60%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인데요. 저희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신규 상장을 했고 그 안에서도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공략을 드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보이면서 현재 6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2가지 공략주로 꾸준하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앞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공략주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이기 때문입니다. 제약바이오주를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증시 일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6월 달에는 바이오 USA와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라고 합니다. 지난해 집계 기준으로 전 세계 2만여 명 이상의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혁신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파트너링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SCO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6월 4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GI 이노베이션 같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이 출격한다고 합니다. ASCO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등장하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중소형 바이오텍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적으로 좀 조정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고용 지표가 냉각되면서 제약바이오 주가에 다시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바로 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제약바이오주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기업은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의약품 역시도 미국에서 만든 의약품만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중국의 바이오 산업 견제를 내비쳤는데요. 바이오 안보법이라고도 하고 생물보안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중국 견제 법안은 연내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USA,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표면화된 미중 갈등이 바이오 업계까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인해서 글로벌 바이오 업체의 희비가 교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반사이익을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CDMO 테마주들 역시나 상승세를 돋보였습니다. 지난 7일에도 국내의 대표적인 CDMO 기업인 바이넥스가 19%가량의 상승분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제약바이오주 종목들 안에서도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DMO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안보법, 생물보안법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업도 이렇게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해서 미국 내 판매를 직접 판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인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가 있고 오늘 기업은 그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해서 미국 법인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해당 기업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이슈가 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미국 내에서 이미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견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의약품 개발 능력까지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략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바이넥스가 이 생물보안법 수혜로 급등을 보인 것처럼 오늘 기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탄탄한 종목인데요. 국내 유명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최근 3상 임상 시험에서 비열등성과 안정성을 입증받기도 했고요. 항암제 같은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 세포 배양 단백질 의약품 생산 설비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오늘 기업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에는 바이오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이오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과 크게 차이가 없는 쉽게 말해서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식물 세포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드는 복제약품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제네릭보다는 개발 기간이 조금 더 길고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들지만 부가가치가 제네릭보다 시밀러가 더욱더 높다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은 오리지널보다는 약 70%부터 80% 정도 더 저렴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은 아낄 수가 있고 가격 역시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20%에서 30%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고물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고 있다곤 하지만 높은 물가 때문에 힘든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이 바이오 시밀러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오리지널과 바이오 시밀러 간의 경계를 두던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저렴한 의약품 사용을 하게 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도 가격, 단가가 저렴한 이 바이오 시밀러의 사용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해당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고물가 현상 때문에 소비 위주의 성향보다는 조금 더 절약하는 성향이 소비자들 주위로 짙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저렴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오늘 기업의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역시나 실적 발표도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 오늘 기업의 실적도 많이 기대가 되는 편이라고 하고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 실적 호조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수혜가 기대된다 하는 오늘 기업 궁금하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기업인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6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를 출시를 했는데 독일에서 지난해 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10배 이상의 시장 점유율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독일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4년 만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짐펜트라라는 이러한 주요 품목을 출시를 하는데 주요 품목의 공급 확대로 실적 성장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주요 바이오시밀러 품목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히나 올해는 미국의 시장까지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꾸준하게 시장을 확대하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오늘 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해당 기업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편이고 오늘 기업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주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무섭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 높고 탄탄하고 안정적인 이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실적 성장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점에서 공략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약바이오 두 번째 공략주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과 제약바이오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두 가지 공략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략주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을 굉장히 오랜만에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애플에서 인공지능을 담은 아이폰을 출시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애플 관련주들도 주가에서 흐름을 나타냈고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냈죠. 오늘은 이 애플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애플에서 인공지능 아이폰을 출시하게 된다면 역시나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관련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하면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인데요.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이 3파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앞으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신규 AI 모델을 현재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쯤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AI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다시금 또 인공지능 관련주들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고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인공지능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해서 공략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PPT와 워드, 엑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버전까지 라이선스를 확장하면서 한국어 버전까지 출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편리를 도와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한 인공지능 관련주들 시장에서 상승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은 인공지능 안에서도 많은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S까지 이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과 모두 협력사를 맺고 있고 국내 시장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안에서 국내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 오늘 첫 번째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역시나 증시 일정이다라고 짚어드렸죠. 바이오 USA와 ASCO,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가 앞으로 6월 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6월에 개최가 되게 된다면 앞서 AACR 행사 때처럼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상승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 일정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를 지금 시점에서 5월인 지금 시점에서 미리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바이오까지 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물보안법이라고 하죠. 생물보안법이 빠르면 연내에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게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바이오 안보법과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공략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기업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확대하면서 올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실적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도 오늘 제약바이오주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